푹 하고 무딘 날이 살점을 파고드는 소리가 적막한 산골짜기를 찢어발겼다. 놈의 하얀 비늘 위로 시뻘건 선혈이 분수처럼 솟구쳐 올라 사내의 거친 얼굴을 적셨지만 강포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시금 도끼를 쳐들었다. 거친 숨소리가 단내 섞인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고 그의 눈은 짐승의 그것보다 더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이복에 죽어라. 어서 죽어서 내 돈주머니가 되란 말이다. 강포수가 짐승 같은 괴성을 내지르며 다시 한번 도끼를 내리찍자 아름드리 나무통만 하던 거대한 백사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꼬리로 땅을 내리쳤다. 쿵쿵 하는 육중한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정수리까지 전해졌으나 이미 광기에 사로잡힌 사냥꾼의 귀에는 그저 금화가 쏟아지는 소리로만 들릴 뿐이었다. 백사는 그 거대한 몸뚱어리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싸 안으며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살기보다는 차라리 애원에 가까운 서글픔이 서려 있었다. 놈은 끈질겼다. 목이 반쯤 잘려나간 상태에서도 백사는 또아리를 푼 몸을 풀지 않았고 시퍼런 동리를 드러내며 위협하는 대신 끊임없이 강포수의 발치로 머리를 조아리듯 움직였다. 마치 살려달라고 제발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비는 것 같은 기이한 몸짓이었다. 하지만 강포수는 그 애처로운 몸짓을 비웃기라도 하듯 입가에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내 놈이 아무리 영물이라 한들 내 손에 걸린 이상 그저 가죽 쪼가리에 불과하다. 지리산 자락에서 호랑이도 때려잡는다던 강포수의 무자비한 도끼질은 멈출 줄을 몰랐다. 7번, 8번 날카로운 쇠붙이가 뼈와 살을 분리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이어졌고 마침내 백사의 굵은 목이 툭 하고 꺾이며 바닥으로 힘없이 늘어졌다. 하얀 눈밭에 붉은 꽃이 핀 듯 주변은 온통 백사가 쏟아낸 피로 흥건했다. 강포수는 그제야 도끼를 내려놓고 피 묻은 손으로 땀을 훔치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가 이토록 잔인하게 백사를 도륙한 것은 단순한 사냥꾼의 본능 때문이 아니었다. 사흘 전 주막에서 들은 늙은 신만이의 이야기가 화근이었다. 지리산 깊은 골,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음지 쪽에 천년 묵은 백사가 옐리를 틀고 있는데 그놈의 쓸개를 먹으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가죽을 벗겨 장터에 내다 팔면 기와집 열채는 거뜬히 산다는 소문이었다. 평생을 남의 집 머슴살이와 똥개 훈련시키듯 배운 사냥질로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살아온 강포수에게 그 이야기는 벼락 같은 계시와도 같았다. 그는 당장 전 재산을 털어질 좋은 화약과 날 선도끼를 장만했고 귀신도 홀린다는 험한 산세를 밤낮 없이 뒤진 끝에 마침내 이 신비로운 생명체를 찾아낸 것이었다. 강포수는 떨리는 손으로 죽은 백사의 몸뚱어리를 걷어찼다. 묵직하고 차가운 감촉이 발끝에 전해졌다. 이제 끝났다. 이제 나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그는 서둘러 허리춤에서 단도를 꺼내어 백사의 배를 가르기 시작했다. 하얀 가죽이 찢어지며 드러난 내장은 역겨운 비린내를 풍겼지만 강포수에게는 그 냄새마저 향기롭게 느껴졌다. 마침내 그가 원하던 보라색 쓸개를 손에 쥐었을 때 그의 입에서는 억눌린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신받다. 아니, 이건 산삼보다 더한 보물이다. 그는 쓸개를 소중히 기름종이에 싸서 품속 깊이 갈무리했다. 그런데 백사의 배를 가르고 쓸개를 꺼낸 후 놈이 죽을 때까지 그토록 필사적으로 감싸고 있었던 또아리의 안쪽이 드러나자 강포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곳에는 어른 주먹만 한 크기의 알들이 수십 개나 모여 은은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다. 알 껍데기는 마치 진주처럼 영롱했고 그 안에서는 희미하게 작은 생명들이 꿈틀거리는 그림자가 비쳤다. 어미뱀이 그토록 저항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바로 이 새끼들이었던 것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기이하고도 슬픈 광경에 숙연해지거나 두려움을 느꼈을 터였다. 영물의 새끼를 건드리면 3대가 저주를 받는다는 옛말이 뇌리를 스칠 법도 했다.
하지만 이미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강포수에게 인지상정이나 두려움 따위가 들어설 자리는 없었다. 그의 눈에는 그 알들조차 돈덩어리로 보일 뿐이었다. 백사 알이라니 이걸 약재상에 넘기면 부르는 게 값일 것이다. 아니, 어쩌면 고관대작들의 보신용으로 더 비싸게 팔릴지도 모른다. 그는 입맛을 다시며 알들을 주워 담으려 자루를 펼쳤다. 그때 수벅 위에서 늙은 승려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소리 같기도 한 기묘한 이명이 귓가를 스쳤다. 건드리지 마라. 그것은 산의 정기다. 어미를 죽인 것도 모자라 씨까지 말리려 드느냐. 강포수는 흠칫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울창한 숲과 피 흘리며 죽은 어미뱀의 사체뿐이었다. 에이, 재수없게 무슨 헛소리야. 산신령이라도 튀어나올 줄 알았나. 강포수는 찝찝한 기분을 떨쳐내려는 듯 바닥에 침을 깸 뱉었다. 그리고는 거침없는 손길로 알들을 자루에 쓸어 담기 시작했다. 개 중에는 아직 덜 여물어 껍질이 말랑한 것들도 있었는데 그는 자루가 좁다며 억지로 쑤셔 넣다가 몇 개의 알을 터뜨리고 말았다. 툭, 투둑 끈적한 점액질과 함께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새끼뱀의 형체가 으깨져 나왔다. 그 순간 산 전체가 웅웅거리는 듯한 낮은 진동과 함께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졌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순식간에 몰려들었고 나뭇가지들이 미친 듯이 흔들리며 기괴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마치 산 전체가 분노하여 울부짖는 것만 같았다. 스산한 바람이 강포수의 옷깃을 파고들며 살갗을 베일 듯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강포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코웃음을 쳤다. 비가 오려나 보군. 서둘러 내려가야겠어. 그는 백사의 가죽을 벗겨 둘둘 말고 깨진 알들이 섞여 질척해진 자루를 어깨에 둘러매었다. 묵직한 무게감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 무게는 곧 그가 누리게 될 부귀영화의 무게와도 같았다. 그는 죽은 어미 뱀의 앙상한 시체를 숲속에 아무렇게나 버려둔 채 휘파람까지 불며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가 산을 내려오는 내내 숲속의 짐승들은 모습을 감추고 숨을 죽였다. 평소라면 시끄럽게 울어대던 산새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고 풀벌레조차 울음을 멈춘 채 산 전체가 죽은 듯한 고요에 잠겨 있었다. 오직 강포수의 발자국 소리와 그가 짊어진 자루에서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 소리만이 그 정막을 깨트리고 있었다. 강포수는 몰랐다. 자신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바위 틈새마다, 나무 위마다 수많은 눈동자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눈동자들은 차가운 파충류의 그것이었으며 먹이를 노리는 포식자의 눈빛이 아니라 불구대천의 원수를 기억하려는 원한의 찬응시였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쯤 밭을 매던 동네 노인 하나가 강포수의 몰골을 보고는 기겁을 하며 물러섰다. 아이고, 강포수. 자네 꼴이 그게 뭔가, 온몸이 피투성이 아닌가. 노인의 물음에 강포수는 씩 웃으며 피 묻은 이빨을 드러냈다. 영감님, 오늘부로 내 신세가 바뀌었소. 이제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사냥꾼 강가는 잊으시오. 그는 자랑스레 어깨에 자루를 들썩여 보였다. 노인의 시선이 자루 틈새로 삐져나온 하얀 비늘과 깨진 알껍데기에 머물자 노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려버렸다. 자네 설마 백사를 잡은 것인가? 그것도 알 품은 어미를. 그렇소. 천년 묵은 백사를 내 손으로 때려잡았단 말이오. 강포수의 당당한 외침에 노인은 털썩 주저앉으며 손을 떨었다. 미쳤어. 자네가 드디어 미쳤구먼. 그건 짐승이 아니라 산신이네. 산의 주인이란 말일세. 어미 뱀의 원한은 온유월에도 서리를 내리게 한다는데 자네 이제 어쩔 셈인가. 노인의 불길한 저주에 강포수는 인상을 찌푸렸다. 덕담은 못해줄 망정초를 치고 있어. 산신, 내 총알과 도끼 앞에서는 그저 고깃덩어리일 뿐이야. 썩 비키시오. 그는 노인을 거칠게 밀치고는 마을 안쪽 자신의 허름한 초가집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집에 도착한 강포수는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불러 모았다. 영문도 모르고 나온 아내는 남편의 피투성이 몰골에 비명을 질렀으나 강포수가 자루를 풀고 그 안에 내용물을 보여주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여보, 이게 다 뭡니까?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포수는 개선장군처럼 가슴을 펴고 말했다. 우리 팔자를 고쳐줄 보물단지다. 당장 솥에 물을 올려라. 이 고기는 삶고, 가죽은 말리고, 쓸개는 잘 보관해야 한다. 오늘 밤은 배가 터지도록 고기 파티를 열 것이다. 아이들은 고기라는 말에 환호성을 질렀지만 아내는 왠지 모를 오싹함에 몸을 떨며 자루 속에 담긴 깨진 알들을 바라보았다. 그 알들 사이로 지시겨진 새끼뱀의 사체가 마치 자신을 노려보는 것만 같아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강포수의 집 굴뚝에서는 고기 삶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온 마을에 기이하고도 진한 향이 퍼져나갔지만 아무도 그 냄새를 맡으러 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굳게 문을 걸어 잠그고 아이들의 귀를 막으며 수군거렸다. 강포수가 산을 죽였다고, 이제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거라고.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강포수는 술에 취해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백사의 고기를 뜯으며 껄껄거렸다. 맛 좋다. 천하일미가 따로 없구나. 이 기운이 온몸에 뻗치는 것 같아. 그는 자신의 배가 불러오는 만큼 다가올 비극의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술에 취해 갓 떨어진 강포수의 코는 천둥처럼 울렸고 방 안은 백사를 삶은 열기로 후끈거렸다. 하지만 새벽녘이 되자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한여름이었지만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마치 한겨울의 칼바람처럼 날카로웠다. 잠결의 추위를 느낀 아내가 몸을 뒤척이다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천장을 보고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석가래 사이사이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붉은 점들이 반짝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별빛도 촛불도 아니었다. 그것은 소리 없이 집 안으로 스며든 차갑고 젖은 눈동자들이었다. 아내가 비명을 지르려 입을 벌리는 순간 천장에서 툭 하고 무언가가 그녀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축축하고 미끈거리는 그것은 바로 강포수가 낮에 숲에 버리고 왔던 머리가 잘린 어미 뱀의 피 묻은 꼬리 토막이었다. 으악! 사람 살려!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코를 골던 강포수는 그 날카로운 소리에 반사적으로 머리맡에 둔 엽총을 더듬어 찾으며 벌떡 일어났다. 무슨 일이야? 도적 때라도 든 게냐? 그의 굵은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아내는 이불을 끌어안은 채 천장을 손가락질하며 헛바람 들이킨 소리를 냈다. 여보, 저기 뱀이 잘린 꼬리가 제 얼굴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강포수는 급히 부싯돌을 쳐 호롱불을 밝혔다. 희미한 불빛이 방 안 구석구석을 비추었지만 천장 석가래에는 묵은 먼지와 거미줄만 나풀거릴 뿐 아내가 말한 붉은 눈동자나 뱀의 꼬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강포수는 안도의 한숨 대신 짜증 섞인 욕설을 내뱉으며 아내를 흘겨보았다. 이 여편네가 복에 겨워 미쳤나. 어디 뱀이 있다고 생사람을 잡는 게야. 꿈이라도 꾼 게지. 썩 잠이나 자라. 그는 씩씩거리며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아내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밤새 천장을 감시하듯 노려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그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분명 차갑고 묵직한 살덩이가 뺨을 스치고 지나간 감촉은 며칠이 지나도록 그녀의 피부 위에서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있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강포수는 백사의 가죽과 쓸개 그리고 말린 알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한양의 큰 약재상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소문은 발보다 빨라서 희귀한 영물을 잡았다는 소식에
전국의 거상들과 네로라 하는 세도가들의 하인들이 약재상 앞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 흥정은 치열했으나 강포수는 느긋했다. 부르는 게 값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궁궐의 약재를 납품한다는 한 거상이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거금을 제시하며 백사의 모든 것을 사들였다. 강포수의 손에 들린 전대에는 묵직한 금덩이와 어음이 가득 찼다. 그는 주막에 들러 거하게 술판을 벌이며 호탕하게 웃었다. 보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산신령이고 나발이고 내 주머니를 채워주는 놈이 진짜 신이다. 그의 오만방자한 외침에 주막 사람들은 겉으로는 맞장구를 쳤으나 뒤로는 수군거리며 그를 피했다. 벼락부자가 된 강포수의 눈빛에서 사람의 것이 아닌 흡사 파충류와 같은 서늘한 광기가 비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고향으로 돌아온 강포수는 그 돈으로 낡은 초가집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마을에서 가장 크고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짓기 시작했다. 전국에서 제일 가는 목수들을 불러들여 최고급 소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담장은 높게 쌓아 올렸으며 창고에는 쌀과 비단을 가득 채웠다. 마을 사람들은 그 화려함에 압도되어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다. 강포수는 비단 옷을 휘감고 거드름을 피우며 마을길을 활보했다. 예전에는 그를 무시하던 이들도 이제는 굽신거리며 아첨을 떨었다. 그러나 이 화려한 번영의 이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기 시작했다. 새 집이 완공되고 입주한 첫날 밤부터 집안에는 묘한 냉기가 감돌았다. 분명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이었건만 강포수의 기와집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기가 느껴지는 것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장독대에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아 있기 일쑤였고 우물물은 손이 시릴 정도로 차가워졌다. 하인들은 추위를 호소하며 하나둘씩 도망쳐 나갔다. 대감마님, 이 집터가 이상합니다. 밤만 되면 땅 밑에서 무엇인가 기어 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벽 틈에서 심심거리는 소리가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인들의 호소에 강포수는 불같이 화를 내며 몽둥이질을 해댔다. 배가 부르니 헛소리를 하는구나. 돈을 줬으면 일을 해야지 어디서 귀신 타령이야. 그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더 많은 돈을 주어 새로운 하인들을 구했지만 그들 역시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야반도주를 했다. 결국 그 넓은 기와집에는 강포수 부부와 어린 남매만이 남게 되었다. 적막강산 같은 집안에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밤바람 소리와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마찰음, 스스스, 슥 하는 소리뿐이었다. 가장 고통받는 것은 강포수의 아내였다. 그녀는 밤마다 똑같은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녀는 안개 자욱한 숲 한가운데 서 있었는데 저 멀리서 머리가 7개 달린 거대한 뱀이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다가오는 것이었다. 그 뱀의 7머리는 각기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하나는 슬픔, 하나는 분노, 하나는 조롱, 그리고 나머지 4개는 끔찍한 굶주림을 드러내고 있었다. 뱀은 아내의 목을 조르지 않고 대신 그녀의 품에 안긴 어린 자식들을 노려보며 속삭였다. 내 새끼들을 찢어 죽인 대가다. 피에는 피로, 살에는 살로 갚으리라.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날이 갈수록 그녀의 얼굴은 빼쑥해졌고 눈밑은 검게 죽어갔다. 그녀는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여보, 제발 부탁이에요. 이 돈 다 필요 없으니 구슬합시다. 용한 무당을 불러서 산신께 빌고 죽은 뱀의 원혼을 달래주어야 해요. 이러다 우리 식구 다 죽습니다. 하지만 강포수에게 그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아내를 발길질하며 고함을 질렀다. 재수없는 소리 좀 그만해. 내가 그 뱀을 잡아 팔아서 네가 지금 비단 입을 덮고 쌀밥 먹는 거야. 은혜를 모르고 어디서 요망한 구판을 버리자고 들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강포수는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용맹함 덕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는 듯한 굿이나 제사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불안감을 잊기 위해 매일 밤 값비싼 술을 퍼마셨다. 그러나 술에 취해 비틀거릴 때면 촛불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마치 켈리를 튼 뱀의 형상처럼 일렁이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헛것을 보았다며 눈을 비볐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강포수의 7살 난 막내 아들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알아누운 것이다. 아이는 불덩이처럼 뜨거우면서도 춥다고 덜덜 떨며 이불을 찾았다.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해보았지만 의원은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맥이 잡히지 않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니, 사람의 맥박이 아니라 동면하는 짐승의 맥처럼 느리고 차갑게 뜁니다. 도무지 원인을 알 수가 없군요. 의원이 떠난 후 아내는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다가 기절할 뻔했다. 아이의 등과 팔다리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보드랍던 살결 위에 딱딱하고 투명한 비늘 같은 것이 돋아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흡사 뱀의 허물처럼 거칠고 차가웠다. 엄마, 가려워. 너무 가려워. 아이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손톱으로 비늘이 돋은 피부를 벅벅 긁어댔고 긁힌 자리에서는 붉은 피 대신 끈적하고 투명한 진물이 흘러나왔다. 아내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아이 몸이 뱀처럼 변하고 있어요. 그제야 방에 들어온 강포수는 아들의 끔찍한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다. 술기운이 확 달아나며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가 죽였던 백사의 하얀 비늘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몸에서 돋아나고 있었다. 이것은 병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저주이자 죽은 어미 뱀이 보내는 경고였다. 하지만 강포수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아니야, 이건 그냥 피부병일 뿐이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한양에 더 용한 의원을 불러오겠다. 돈이면 다 고칠 수 있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사라지고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집안의 냉기는 더욱 심해졌다. 방 안의 물그릇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였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강포수는 문득 마루 밑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바스락, 바스락, 마치 마른 낙엽을 밟는 소리 같기도 하고 수천 개의 작은 발이 움직이는 소리 같기도 했다. 그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달빛이 비친 마당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마당 한 구석, 자신이 아끼던 사냥개들의 계집으로 향했을 때 그는 숨이 뱉는 듯했다. 덩치가 송아지만 하고 늑대도 물어 죽인다던 용맹한 사냥개 3마리가 짖는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강포수가 맨발로 뛰쳐나가 확인해 보니 개들의 몸에는 뱀에게 물린 이빨 자국이 수없이 나 있었고 몸은 독이 퍼져 검게 변해 있었다. 그리고 계집 주변의 흙바닥에는 수십, 수백 마리의 뱀들이 지나간 듯한 구불구불한 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그 자국들은 모두 한 방향, 바로 강포수의 안방을 향하고 있었다. 이제야 강포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벌어들인 그 막대한 돈과 화려한 집이 사실은 자신과 가족을 가두기 위한 화려한 무덤이었음을, 산을 내려오면서 느꼈던 숲의 침묵과 시선들이 이제 실체가 되어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마당에 주저앉아 덜덜 떨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은 유난히 붉었고 마치 뱀의 눈동자처럼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집 밖 마을 어귀의 숲에서부터 스산한 바람을 타고 팝갸하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해 진군하는 수많은 군대의 함성, 아니 뱀떼의 울음소리였다. 강포수는 본능적으로 집 안으로 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문짝 따위로는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날이 밝았으나 마을에는 아침의 평온 대신 끔찍한 비명과 경악이 맴돌았다. 동네 안악들이 아침밥을 지을 물을 기르러 공동 우물터에 모였을 때 그 사단이 났다. 두레박을 던져 올린 안악 하나가 묵직한 무게감에 흐뭇해하며 줄을 당겼으나 우물 밖으로 나온 두레박 안에는 맑은 물 대신 시커멓고 미끈거리는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서로 엉키고 설킨 채 꿈틀거리는 수십 마리의 독사떼였다. 안악이 기겁하여 두레박을 놓치자 독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지며 공격 태세를 취했고 우물 안쪽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그 바닥이 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빼곡하게 들어찬 뱀들로 시커멓게 덮여 있다는 사실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우물물은 이미 뱀들이 토해낸 도끼와 배설물로 인해 검푸르게 변해 썩은 내를 풍기고 있었다. 마을의 생명줄인 우물이 뱀들의 소굴로 변해버린 것이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이변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벌이자 산의 주인이 노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공포는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다. 마을 사람들은 코니와 낫, 몽둥이를 들고 강포수의 집 앞으로 몰려들었다. 더 이상 그를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협받은 사람들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다. 강포수, 당장 나오시오. 자네가 산신을 죽여서 우리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네. 우물이 마르고 가축들이 죽어나가는데 자네만 혼자 잘 살 줄 알았나. 마을 촌장의 일갈에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벌컥 열렸다. 그곳에는 며칠 새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강포수가 엽총을 들고 서 있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광기 어린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누가 내 집 앞에서 소란인가. 내 놈들이 뱀 꼬라지를 보고 겁을 집어먹은 모양인데 내 엽총 앞에서는 쥐새끼나 다름없다. 다들 썩 꺼지지 않으면 멧돼지 잡듯이 쏴버릴 테다. 강포수는 허공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탕, 굉음과 함께 화약 연기가 피어오르자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촌장은 물러서지 않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내 이놈 천벌이 두렵지 않느냐. 내 아들놈 몸에 뱀 비늘이 돋았다지. 그게 다 업보야. 우리 마을에서 당장 떠나거라. 더 이상 너 같은 흉물을 우리 마을에 둘 수 없다. 강포수는 촌장의 말에 흠칫했지만 이내 악에 바친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내 땅이고 내 집이야. 뱀이 무서우면 너희들이나 떠나라. 나는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는 미친 듯이 총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위협했고 결국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등 뒤로 쏟아지는 강포수의 욕설은 승리의 외침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단말마와도 같았다. 대문을 걸어 잠근 강포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당을 서성였다.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사실 그도 알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 와서 잘못을 빈다고 한들 죽은 백사가 살아 돌아올 리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의 뒤틀린 자존심이 패배를 인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고립무원이 된 강포수는 이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방어 태세에 돌입했다. 그는 창고에 있던 돈을 털어 읍내 장터로 달려가 뱀이 싫어한다는 백반과 유황, 그리고 독한 담배 가루를 닥치는 대로 사들였다. 지게꾼을 부를 수도 없어 혼자서 끙끙대며 수레를 끌고 오는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장수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집 주위에 하얀 백반 가루를 뿌리기 시작했다. 대문 앞부터 담장 및 마루 및 장독대까지 집 안팎을 온통 하얀 가루로 뒤덮어 놓으니 마치 때 아닌 폭설이 내린 것만 같았다.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코가 마비될 지경이었지만
강포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에 장작을 쌓고 유황불을 피웠다. 매캐한 노란 연기가 집 전체를 휘감아 올랐다. 이 정도면 아무리 독한 놈들이라 해도 접근하지 못하겠지. 놈들은 냄새에 예민하니까.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다. 그러나 자연의 분노는 인간의 얄팍한 지혜 따위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산에서부터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 같았으나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것은 수천 수만 마리의 뱀이 마른 풀잎을 스치는 소리, 쉽시거리는 혓바닥 소리로 변해갔다. 강포수는 마루에 앉아 엽총을 꽉 쥐고 어둠 속을 응시했다. 유황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그때였다. 담장 너머에서 툭툭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시커먼 물체들이 담을 넘어 마당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뱀들이었다. 놈들은 백반 가루가 뿌려진 땅을 피하지 않았다.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몸을 비틀면서도 놈들은 오직 강포수가 있는 안채를 향해 맹렬하게 기어왔다. 백반가루 위로 뱀들이 지나간 자리는 검붉은 피와 진물로 얼룩져 끔찍한 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 독한 것들, 죽어라. 다 죽어. 공포에 질린 강포수는 엽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탕, 탕, 총소리가 밤하늘을 찢었고 총알에 맞은 뱀들은 살점이 튀며 터져나갔다. 하지만 죽여도 끝이 없었다. 한 마리가 죽으면 그 뒤에서 두 마리, 세 마리가 나타났다. 담장을 넘는 놈, 하수구 구멍으로 기어 들어오는 놈. 심지어 나무를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와 틈새로 비집고 들어오는 놈들까지. 그야말로 뱀의 홍수였다. 마당에 피워놓은 유황불 속으로 뛰어드는 놈들도 있었다. 불에 타 죽어가면서도 놈들은 멈추지 않고 전진했다. 그것은 생존 본능을 넘어선 어떤 거대한 의지가 조종하는 죽음의 행렬이었다. 강포수는 장전할 틈도 없이 개머리판으로 다가오는 뱀들을 후려쳤다. 퍽퍽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비릿한 피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의 얼굴과 옷은 뱀의 피와 내장으로 범벅이 되었다. 방 안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다. 비늘이 돋아 고통스러워하던 아들은 이제 사람의 말을 잃고 짐승처럼 새새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아이의 눈동자는 이미 세로로 찢어진 파충류의 눈으로 변해 있었고 혀는 기이하게 길어져 날름거렸다. 아내는 아이를 끌어안고 구석에 처박혀 미친 듯이 비명을 질러댔다. 여보, 아이가 뱀이 되어가요. 제발 살려줘요. 강포수는 아내의 비명에 방문을 열어젖혔다. 방바닥에는 문틈으로 스며든 실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었고 뱀들은 아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왕을 모시듯 아이의 주위를 빙빙 돌며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그 기괴한 광경에 강포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자신의 핏줄을 통해 되살아나고 있음을 그는 그제야 뼈저리게 실감했다. 아들의 몸에 돋아난 비늘은 그가 도끼로 내려 찍었던 백사의 비늘과 똑같은 빛깔로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지붕 위에서 우지끈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석갈의 하나가 무너져 내렸다. 흙먼지와 함께 굵은 구렁이 몇 마리가 방 안으로 뚝 떨어졌다. 아내는 혼절하여 쓰러졌고 강포수는 반사적으로 총구를 겨누었지만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다. 구렁이들이 떨어진 곳이 바로 아들의 머리맡이었기 때문이다. 놈들은 아이를 해치지 않고 아이의 몸을 타고 넘으며 강포수를 향해 대가리를 쳐들었다. 시뻘건 혓바닥이 허공을 갈랐고 그 눈빛은 명백히 강포수를 조롱하고 있었다. 내 놈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다. 우리는 이미 내 안방까지 들어왔다. 강포수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부러진 석가래를 휘둘러 뱀들을 내리쳤다. 방 안의 집기들이 박살나고 도자기가 깨지는 난장판 속에서 그는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듯 뱀들과 사투를 벌였다. 그러나 뱀들은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왔다. 벽장 속에서, 아궁이 구멍에서, 천장 틈새에서, 집안의 모든 구멍이란 구멍은 뱀들의 출입구가 되어 있었다. 바깥은 이미 뱀들의 바다가 되어 마당에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백반 가루로 만든 하얀 저지선은 이미 뱀들의 피와 사체로 덮여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강포수는 숨을 헐떡이며 마루로 뒷걸음질 쳤다. 총알은 다 떨어졌고 도끼날은 무뎌졌다. 그의 귓가에는 수천 마리 뱀들이 내는 마찰음이 거대한 파도 소리처럼 웅웅거렸다. 그리고 그 소리 너머로 멀리 산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거대한 존재가 다가오는 진동이 느껴졌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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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 울릴 때마다 마당에 깔린 뱀들이 일제히 머리를 조아리며 길을 터주었다. 그것은 백사의 짝이자 천년을 함께 수행하다가 짝을 잃고 분노에 찬 수컷 대망다망 이 산을 내려오는 소리였다. 강포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제 진짜 주인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면서도 마지막 남은 단도 하나를 꽉 쥐었다.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어떻게 지은 집인데. 내 돈, 내 보물. 그의 중얼거림은 점차 의미를 잃은 헛소리로 변해갔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수만 개의 눈동자가 그를 포위에 들어왔다. 쿠르릉 쾅,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퍼붓는 장대비는 마당에 피워놓았던 유황불을 단숨에 집어삼켜 꺼트렸고 강포수가 마지막 희망으로 뿌려놓았던 하얀 백반가루마저 탕류에 휩쓸려 허무하게 씻겨 내려갔다. 빗줄기는 거센 바람을 타고 기와 지붕을 때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조차도 집을 포위한 수만 마리 뱀떼가 내는 섬뜩한 마찰음을 덮을 수는 없었다. 비에 젖은 뱀들의 비늘은 번개가 칠 때마다 번들거리는 광채를 뿜어내며 마치 살아있는 검은 강물처럼 넘실거렸다. 마당은 이미 발 디딜 틈도 없이 뱀들로 가득 차 빗물 반 뱀 반인 지옥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강포수는 마루 기둥을 붙잡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고 공포로 인해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우지끈 하는 굉음과 함께 견고하게 쌓아 올렸던 행랑채의 담벼락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무너져 내렸다. 흙먼지가 비바람에 섞여 흩어지는 사이로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집채만 한 크기의 검은 대망다망이었다. 굵기가 아름드리 나무보다 더 굵고 길이는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긴 그 거대한 뱀은 칠흑 같은 비늘을 갑옷처럼 두르고 있었다. 놈이 머리를 치켜들자 그 높이가 처마 끝을 훌쩍 넘었고 놈의 두 눈은 마치 도깨비불처럼 시퍼런 안광을 뿜어내며 강포수를 정확히 노려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눈이 아니었다. 천년의 세월을 인내하며 돌을 닦아온 영물의 눈, 그리고 자신의 짝과 자식을 잃은 가장의 처절한 분노가 서린 심판자의 눈이었다. 대망이 혀를 날름거리자 고마는 소리가 폭풍우 소리를 뚫고 강포수의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들었다. 아, 으아, 아. 강포수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이 새어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그는 엉덩이 걸음으로 뒤로 물러나려 했으나 등 뒤는 이미 방문이 막고 있었다. 대망이 마당에 들어서자 그 많던 뱀떼가 일제히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다. 마치 군왕의 행차를 맞이하는 신하들처럼 뱀들은 머리를 땅에 박고 엎드려 길을 열었다. 대망은 그 길을 따라 유유히 그리고 위압적으로 강포수가 있는 안채를 향해 다가왔다. 놈이 움직일 때마다 땅이 쿵쿵 울렸고 그 진동은 강포수의 뼈마디를 타고 전해져 오장육부를 뒤흔들었다. 강포수는 손에 쥐고 있던 단도를 허공에 휘저으며 발악했다. 오지마, 오지 말란 말이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천하의 강포수야.
호랑이도 때려잡은 나란 말이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포에 질려 찢어지는 비명에 불과했다. 대망은 강포수의 코앞까지 다가와 거대한 머리를 들이밀었다. 놈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하고 역겨운 피냄새와 썩은 내, 그리고 묘한 향냄새가 뒤섞인 숨결이 강포수의 얼굴을 덮쳤다. 그 숨결을 맞는 순간 강포수는 자신이 저질렀던 끔찍한 살육의 현장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도끼에 찍혀 몸부림치던 백사, 터져나가는 알들, 그리고 그 붉은 선열. 대망은 마치 그 기억을 되살려 주려는 듯 천천히 입을 벌려 시뻘건 목구멍을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날카로운 독리가 번뜩이고 있었다. 살려줘. 제발 살려줘. 내 재산 다 줄게. 금도 주고 땅도 줄게. 백사 가죽 반, 돈도 다 내놓을 테니 제발 목숨만은. 강포수는 바닥에 머리를 토스며 애원했다. 평생을 돈과 욕심을 위해 살아온 그가 마지막 순간에 내밀 수 있는 카드라고는 고작 그 더러운 돈뿐이었다. 그러나 대망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그 비굴한 모습에 더욱 분노한 듯 대망은 꼬리를 들어 마루를 내리쳤다. 화직 마루장이 박살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강포수는 비명을 지르며 방 안으로 굴러들어갔다. 방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뱀의 비늘이 돋아 반쯤 뱀이 되어버린 아들은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베리거리고 있었고 그 주변을 수십 마리의 구렁이들이 호위하듯 감싸고 있었다. 기절한 아내는 구석에 널브러져 있었는데 기이하게도 뱀들은 아내와 딸의 몸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오직 강포수 쪽으로만 대가리를 돌리고 있었다. 강포수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방 안에 있던 뱀들이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안 돼. 저리 가. 강포수는 손에 잡히는 대로 베개며 이불을 던졌지만 뱀들은 그를 비웃듯 그의 발목을 감아 올리기 시작했다. 차갑고 미끈거리는 감촉이 바짓단 밑으로 스며들자 강포수는 당멱다는 소리를 질렀다. 뱀들은 그의 종아리, 허벅지, 허리를 타고 순식간에 기어올랐다. 그때 방문이 뜯겨나가며 대망의 거대한 머리가 방 안으로 쑥 들어왔다. 비좁은 방 안은 꽉 찼고 강포수는 꼼짝없이 도간의 쥐꼴이 되었다. 대망은 서두르지 않았다. 놈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강포수의 몸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강포수의 몸을 칭칭 감은 뱀떼들 위로 대망의 굵은 꼬리가 덮쳐와 그를 짓눌렀다. 으악! 내 다리!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고통에 강포수의 눈이 뒤집혔다. 우드득, 우둑.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눌리는 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다. 하지만 대망은 그를 단번에 죽이지 않았다. 놈은 강포수가 고통을 온전히 느끼도록 숨이 끊어질 듯 말 듯 한 강도로 서서히 조여대며 그가 지은 죄의 무게를 육체적 고통으로 환산하고 있었다. 강포수는 피를 토하며 대망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시퍼런 눈동자 속에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그가 죽였던 백사가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환영이 보였다. 네, 이놈들.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강포수는 마지막까지 저주를 퍼부으려 했지만 입을 벌리는 순간 주먹만한 뱀 한 마리가 그의 입속으로 파고들었다. 읍. 강포수는 눈을 부릅뜬 채 컥컥거리며 목을 부여잡았다. 입과 코, 귓구멍으로 뱀들이 비집고 들어오는 끔찍한 감촉이 느껴졌다. 그의 뱃속에서, 핏줄 속에서 뱀들이 꿈틀거리는 것만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탐욕에 눈이 멀어 역물을 해한 자가 받아야 할 가장 처참하고도 끔찍한 형벌이었다. 그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지만 고통만은 더욱 선명해졌다. 밖에서는 여전히 천둥 번개가 몰아치고 있었고 집안을 가득 메운 수만 마리 뱀들의 찬잔거리는 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망자들의 합창처럼 들렸다. 강포수의 눈앞이 캄캄해지기 직전
그는 보았다. 뱀의 형상을 한 자신의 아들이 슬픈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아, 내가 내 자식마저 괴물로 만들었구나.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대망은 마지막으로 강포수의 목을 휘감아 강하게 조였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강포수의 고개가 힘없이 꺾였다. 그의 눈은 감기지 못한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눈동자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공포가 박제되어 있었다. 강포수의 숨이 끊어지자 대망은 길게 울부짖으며 몸을 풀었다. 그 울음소리는 승리의 함성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짝을 달래는 구슬픈 진홍곡과도 같았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뱀들은 강포수의 시신을 덮어버렸다. 마치 무덤을 만들듯 놈들은 시신 위로 겹겹이 쌓여 또아리를 틀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지붕을 뚫을 기세였고 강포수가 자랑하던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빗물과 뱀들에 의해 완전히 점령당해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밤새도록 산 쪽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와 땅울림, 그리고 비명소리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공포에 떨었다. 아무도 감히 문을 열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 밤 지리산 자락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다. 그곳은 분노한 자연이 인간의 오만을 심판하는 처형장이었다. 강포수의 집 굴뚝에서는 더 이상 고기 굽는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고 대신 차가운 빗물만이 아궁이의 죄를 적시고 있었다. 탐욕의 끝은 허무했고 그 대가는 목숨보다 더 가혹했다. 밤새 천지를 뒤흔들던 광풍과 폭우가 씻은 듯이 거치고 지리산 자락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맑고 투명한 아침 햇살이 내리쬐었다. 빗물에 씻긴 나뭇잎들은 싱그러운 초록빛을 뽐내며 반짝였고 산새들은 가지 끝에 앉아 청아한 목소리로 지저귀었다. 지난밤 그토록 처절했던 비명과 뇌성병력 그리고 수만 마리 뱀떼가 만들어낸 지옥도는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산은 평온한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있었다. 그러나 마을 어귀 강포수의 집만이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이질적인 흉물로 남아 있었다. 으리으리했던 기와집은 하룻밤 사이에 폭격을 맞은 듯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고 지붕의 기와는 대부분 나라가 석가래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대문은 뜯겨나간 채 흙탕물 속에 처박혀 있었으며 마당에는 정체 모를 검붉은 웅덩이들이 군데군데 고여 있어 밤새 일어난 참극을 짐작게 했다. 동이 트자마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촌장의 집 앞으로 모여들었다. 누구 하나 선뜻 강포수의 집으로 가보자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지난밤 들려오던 그 끔찍한 소리들은 사람들의 뇌리에 깊은 공포를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을 한가운데 흉가를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촌장이 헛기침을 하며 앞장섰고 건장한 장정 몇몇이 몽둥이와 패리를 들고 조심스레 그 뒤를 따랐다. 강포수의 집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빗물에 쓸려 내려온 토사와 돌무더기가 가득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혹시라도 뱀떼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사방을 경계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집 근처에 다다를수록 뱀은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어젯밤 마을을 집어삼킬 듯 몰려왔던 그 수많은 뱀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강포수의 집 마당에 들어선 사람들은 코를 찌르는 비릿한 냄새에 인상을 찌푸렸다. 그것은 피 냄새 같기도 하고 썩은 물 냄새 같기도 한 묘한 악취였다. 마당은 엉망진창이었다. 백반 가루와 섞인 진흙탕 위로 강포수가 아끼던 값비싼 도자기 파편들과 비단 옷가지들이 찢겨 나뒹굴고 있었다. 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안채의 방문을 가리켰다. 문짝이 다 뜯겨 나갔더란 방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잘 보이지 않았다. 여보게 아무도 없나? 강포수 있나? 촌장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대답이 없자 장정 하나가 용기를 내어 마루 위로 올라가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뒤로 나자빠졌다.
그 소리에 놀라 달려간 사람들이 방 안을 비추자 그곳에는 참혹하기 그지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방 한가운데 강포수였던 것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다. 살점 하나 남지 않은 앙상한 백골이 기괴하게 뒤틀린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뼈들은 마치 거대한 힘에 의해 으스러진 듯 조각조각 부러져 있었고 두개골은 턱이 빠진 채 공포에 질려 입을 벌리고 있는 형상이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 백골 주변을 감싸고 있는 옷가지였다. 강포수가 입고 있던 비단 옷은 멀쩡했으나 그 안에 육체만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살과 내장, 피와 근육만을 깨끗하게 발라먹은 솜씨였다. 사람들은 헛구역질을 하며 고개를 돌렸다. 이것은 짐승의 소행이 아니었다. 인간의 탐욕을 응징하기 위해 내려온 산신의 형벌이었다. 방바닥에는 강포수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엽총이 반으로 뚝 부러진 채 굴러다니고 있었다.